여기는 병원이야, 놀이터가 아니라고. 응급실 접수대에 김 간호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6살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몸을 움츠렸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리고 있었는데 왜 자신을 마치 골칫덩어리 취급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의 작은 손톱 사이사이에는 검은 구두약이 끼어 있었고 낡은 티셔츠에서는 은은한 구두약 냄새가 풍겼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지하철역 앞에서 구두 닦기 일을 하며 살아가는 흔적들이었어요. 하지만 응급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어우, 구두약 냄새. 제 그 구두방에지. 젊은 간호사가 코를 막으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민수의 예민한 귀에는 칼날처럼 꽂혔어요. 보안 아저씨는 민수를 감시하듯 째려봤습니다. 혹시 손버릇이라도 나쁘면 어쩌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민수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만히 있어. 라는 경고의 시선을 날렸습니다. 민수의 작은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요? 구두약 냄새가 난다고 옷이 낡았다고 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응급처치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민수를 감싸주셨을 텐데 지금은 그럴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혼자서 이 모든 시선들을 감당해야 했어요. 저애 혹시 뭐라도 훔쳐가는 거 아니야? 한 직원이 농담 삼아 던진 말에 다른 이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린 민수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 후 그 모든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어요. 위급한 환자가 들어오고 중동 출신 의사가 절망하며 외칠 때 모든 의료진이 우왕좌왕하는 순간 그 소년이 입을 열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대요. 산소 먼저 주래요. 그 순간 응급실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그 아이가 실제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작은 영웅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응급실 한켠 구두 닦기 소녀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6살 민수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큰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거친 손바닥에는 오랜 세월 구두를 닦아온 흔적들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도 그 손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를 도와 구두 닦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할아버지는 단순히 혈당이 떨어진 것이라 수액을 맞고 기운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민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이런 걸로 어디 가겠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의 그 무서웠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주저앉은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러주던 순간까지 말이죠. 민수의 작은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삐 오가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응급실을 비추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민수는 이런 곳이 처음이었지만 할아버지 곁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민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할아버지의 손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감싸며 따뜻하게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민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튼튼하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민수를 안심시키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깊게 패인 주름들 사이로 피로가 스며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죠. 민수와 할아버지는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민수가 아주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 후로 할아버지가 민수를 키우며 구두 닦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도 할아버지처럼 착하고 정직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할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책임감도 배워가고 있었죠. 응급실의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졸음이 밀려왔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곁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작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주변에서는 간간히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갈까? 할아버지가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어떻게 돈을 벌까? 이런 걱정들이 어린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때 들것에 실린 위급 환자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응급실 입구 문이 벌컥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환자를 실어 나른 것이었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들것 위에 환자는 의식을 잃은 듯 보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빨리요. 호흡이 약해지고 있어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달려와 환자를 접수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할아버지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보다 훨씬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환자의 숨은 가빠지고 혈압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혈압계를 감으며 수치를 확인했어요. 모니터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점점 위험 수치로 떨어지고 있었죠. 환자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은 이미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토요일 밤이라 그런지 응급 환자들이 유독 많이 몰려 있었어요. 교통사고 환자, 술에 취해 다친 사람, 급성 복통으로 온 환자들까지 응급실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죠. 한국인 당직 의사들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 의사는 수술실에서 막 나와 다른 응급 환자를 돌보고 있었고 박 의사는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에 매달려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각자 맡은 환자들로 인해 손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새로 들어온 환자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의 절망적인 기분이 떠올랐거든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환자는 점점 더 숨을 쉬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고 모니터의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려댔죠. 응급실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장 손을 쓸 의사가 없었어요. 환자의 상태는 분 단위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그 위급한 상황을 계속 지켜봤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주변의 의료진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고 환자의 상태도 육안으로 봐도 나빠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민수의 시선을 따라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오랜 세월 살아오며 위급한 상황을 많이 겪어본 할아버지는 저 환자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환자 신세인 할아버지로서는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었죠. 민수야, 저분이 많이 위험해 보이는구나.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저 환자분이 무사히 회복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응급실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위급한 환자에게는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쁜 상황에서 한 명의 환자가 홀로 위험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 순간 흰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그 남자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진한 수염을 기른 중동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흰 가운 주머니에는 청진기가 들어 있었고 목에는 의사 신분증이 걸려 있었죠. 그는 연구차 한국에 머물던 중동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사이드 박사라는 이름표가 가운에 달려 있었어요.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심장내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이 병원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사이드 박사는 위급한 환자를 보자마자 직업적 본능이 발동했어요. 의사로서 환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빠른 걸음으로 환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더니 눈동자의 반응을 살피고 호흡 상태를 점검했어요. 사이드 박사의 표정이 순간 심각해졌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거든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호흡도 불안정했습니다. 즉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는 주변 간호사들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살피더니 간호사들에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한국어도 영어도 아닌 낯선 언어였어요. 급박한 상황에서 사이드 박사는 자신도 모르게 모국어인 아랍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자 다가트 단마리드, 유리드 아드위야 리랍 다가트. 사이드 박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손짓을 섞어가며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려 했지만 언어의 장벽이 높기만 했습니다. 아랍어로 된 의학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간호사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이정의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동료들을 바라봤고 김미영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박수진 간호사는 영어로 대답을 시도해봤지만 사이드 박사는 급박한 상황에서 영어로 전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어도 아닌 전혀 낯선 언어에 모두 얼어붙은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사이드 박사가 의사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손짓과 몸짓으로 대략적인 의미는 짐작할 수 있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사이드 박사는 답답한 마음에 더욱 빠르고 급하게 아랍어로 지시사항을 전달하려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간호사들은 더욱 당황했고 귀중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왔어요. 저 환자분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도움을 줄 수 없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의사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병원이라는 시설도 갖춰져 있는데 단순히 언어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이 어린 민수에게는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도 그 상황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이런 답답한 상황을 종종 목격해왔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도 환자 신세라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었죠.
그때 조그마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대요. 약을 빨리 가져오래요. 응급실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으려 두리번거렸죠. 간호사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사이드 박사도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구두 닦기 소년 민수가 할아버지 곁 의자에서 일어나 작은 몸으로 환자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또렷한 발음으로 아랍어를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렇게 많은 어른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떨렸거든요. 하지만 저 환자분이 정말 위험해 보였고 자신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간호사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정의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15년간 간호사로 일해오며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나서서 통역을 한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얘가 뭘 안다고. 이정의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간호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김미영 간호사는 고개를 젓고 박수진 간호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들에게는 6살 아이가 아랍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이드 박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민수가 정확하게 자신의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혈압과 약물에 대한 의학 용어까지 정확히 번역한 것을 보니 이 아이가 정말로 아랍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곧 사이드 박사가 다시 외쳤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더욱 급박한 목소리로 아랍어를 쏟아냈어요. 옥시진 아우알란, 사리안, 할랏 타와리. 사이드 박사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환자의 호흡이 더욱 얕아지고 있었고 맥박도 불규칙해지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그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가리키며 급하게 지시했지만 여전히 간호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사이드 박사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더욱 용기를 냈어요. 이 순간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작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옮겼습니다. 산소 먼저 주래요. 빨리. 민수의 목소리는 어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했어요. 사이드 박사가 말한 의학 용어들을 민수는 정확히 이해하고 번역해냈던 것입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의료 용어 번역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순간 의료진들이 정신을 차린 듯 움직였습니다. 민수의 번역을 들은 간호사들은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했거든요. 이정의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고 김미영 간호사는 응급카트에서 필요한 약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간호사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아이의 번역을 믿어도 되는 걸까?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환자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의료 현장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시는 곧장 전달되었고 응급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의 간호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민수의 번역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환자의 얼굴에 씌우며 산소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사이드 박사는 민수가 통역을 해주자 희망을 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아랍어로 지시사항을 전달했지만 이번엔 좀 더 천천히
간단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했습니다. 다와, 칼부, 사리안. 민수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몇 개 단어는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박사님이 심장 쪽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을 보니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 약, 빨리요. 민수의 번역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핵심은 전달되었어요. 김미영 간호사가 재빨리 심장 강화제를 준비했고 박수진 간호사는 혈압 측정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민수의 어설픈 번역과 사이드 박사의 손짓, 몸짓을 종합해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이드 박사는 환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심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산소 공급과 약물 투여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환자의 안색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호흡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이드, 아흐산. 사이드 박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었어요. 민수는 그 표정을 보고 좋은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좋아졌대요. 더 나아졌대요. 민수의 번역은 여전히 단순했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되었어요. 그 순간 응급실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긴장되고 절망적이었던 공기가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들도 이제는 민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통역은 아니었지만 이 작은 아이 덕분에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가능해졌으니까요. 처음에는 의심했던 이정의 간호사도 놀라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복잡한 의학 용어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사이드 박사가 약물 투여량이나 전문적인 처치에 대해 말할 때는 민수도 당황했어요. 6살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하자 사이드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는 손짓과 몸짓을 더 크게 하고 간단한 영어 단어들을 섞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도 그의 제스처를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의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왔고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환자는 눈을 희미하게 떠보려고 했고 손가락도 살짝 움직였습니다. 사이드 박사는 마지막으로 환자의 맥박과 호흡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리고 민수를 향해 아랍어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슈크란 카티르. 민수는 이 말의 뜻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말 같았거든요.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응급실에는 이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위급했던 상황이 해결되었고 환자는 안정된 상태로 일반 병실로 이송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의료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적이 흐른 뒤 간호사들이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응급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방금 전까지 긴박했던 상황이 끝나고 나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모아졌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작은 아이가 해낸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무시하던 얼굴들은 이제 감사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정의 간호사는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15년간 간호사로 일해오면서 수많은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자신이 코웃음을 쳤던 그 아이가 실제로는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김미영 간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존경과 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수진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선입견을 반성하고 있었어요. 사이드 박사는 여전히 민수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개월 되었지만
아랍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6살 어린아이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는 민수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정의 간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같은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는 정말 미안했구나. 김미영 간호사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민수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어요. 박수진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편견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과 칭찬이 부끄러웠어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냥 지나치거나 때로는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고마워하는 어른들을 보니 어색했거든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담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는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용기를 낸 것이었거든요. 사이드 박사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민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안타 왈라드 자이드, 슈크란. 민수는 이 말의 뜻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라고 하는 것 같았고 고맙다는 뜻도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사이드 박사의 따뜻한 표정을 보니 분명히 칭찬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뻗어 소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액을 맡고 있던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손자가 해낸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잘했다, 내 새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 민수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처럼 그 재능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는 것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할아버지는 우리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 환자분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까지 모두 민수 덕분에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만약 환자가 위험해졌다면 의료진들도 큰 책임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을 테니까요. 응급실의 한쪽 비웃음은 사라지고 따뜻한 존경의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두 닦기 소년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나이나 직업,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민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할아버지를 따라온 작은 아이로만 여겨졌던 민수가 이제는 응급실의 작은 영웅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이드 박사는 민수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아랍어를 배웠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환자를 병실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민수도 할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아랍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죠? 이정의 간호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언어에 재능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구두를 닦다 보니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추억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시장 근처에서 중동 음식점을 하는 아흐메드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분이 저희 앞을 지나가다가 민수가 구두를 닦는 모습을 보고는 대견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주 오셔서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아흐메드 아저씨를 떠올렸어요. 언제나 친근하게 웃으며 다가와서 아랍어를 가르쳐 주던 그 따뜻한 아저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하반이라는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단어들까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흐메드 아저씨는 민수가 아랍어를 금세 익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가르쳐 주셨죠. 가끔은 맛있는 중동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은 간호사들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6살 나이에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아랍어는 한국인에게 매우 어려운 언어 중 하나였으니까요. 민수는 여전히 부끄러워하며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목받는 것이 어색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아흐메드 아저씨가 가르쳐준 아랍어가 이렇게 소중하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편 구조된 환자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한국인 사업가로 늦은 회식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되찾자 간호사들은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6살 아이가 중동 출신 의사와 의료진 사이의 통역을 도와서 응급처치가 가능했다고 말이에요. 환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 일을 해냈다고요? 환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사실인 것 같았어요. 그는 꼭 그 아이를 만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드 박사가 환자의 부탁을 민수에게 전했습니다. 간단한 아랍어와 손짓을 섞어서 환자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할아버지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환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환자는 민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작은 아이 덕분에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는 민수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맙다, 꼬마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민수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에서 고마움이 느껴졌거든요. 응급실 직원들은 이 따뜻한 장면을 지켜보며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이정혜 간호사는 몰래 눈물을 훔쳤고 김미영 간호사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지나고 나니 응급실의 분주함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수액 치료 덕분에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의사는 오늘 오후쯤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 깊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이드 박사는 민수에게 다가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연구 일정 때문에 병원을 떠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슈크란, 야 사디키. 사이드 박사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친구라는 단어를 알아들었어요. 아흐메드 아저씨가 자주 써주던 말이었거든요. 사이드 박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선물을 꺼내 민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랍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열쇠고리였어요. 이건 내 나라의 행운의 부적이란다.
너처럼 용감하고 착한 아이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 사이드 박사는 서툰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그 선물을 소중히 받아들이며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어요. 사이드 박사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의 간호사를 비롯한 응급실 직원들도 민수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들은 어젯밤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정의 간호사는 민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전했어요. 정말 미안했어, 민수야. 그리고 고마웠어. 너 덕분에 귀중한 교훈을 얻었어. 그녀는 앞으로 절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이나 외모,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어젯밤 응급처치를 받았던 환자도 일반 병실로 옮겨지기 전에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깊은 감사를 표현했어요. 꼬마 영웅아,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용감한 아이가 있어서 이 세상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구나. 환자는 민수에게 용돈을 주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대신 환자는 민수가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서 상품권을 선물로 주었어요. 할아버지도 그 마음만큼은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아버지의 퇴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어젯밤에 그 무서웠던 순간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응급실을 나서면서 민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 사이드 박사가 환자를 살리려 애쓰던 그 자리가 보였어요. 이제는 평온해 보이는 응급실이었지만 민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할아버지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용감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줘서 고맙구나.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신다니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아흐메드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아랍어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민수의 말에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법이야.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민수는 주머니 속 사이드 박사가 준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남을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응급실에서의 그 특별한 밤은 민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작은 재능도 누군가에게는 생명만큼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 민수의 용감한 이야기는 그렇게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의 일은 여전히 두 사람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학교에서도 언어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시간에는 선생님도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단어들을 익혔고 다른 나라에서 온 전학생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아이들은 민수가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신기해했고 선생님들은 민수의 재능을 더욱 키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평소처럼 시장 골목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
우리 용감한 꼬마 친구. 돌아보니 사이드 박사였습니다. 그는 연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어요. 민수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슈크란, 야 사디키. 잘 지냈니? 민수는 부끄럽게 웃으며 사이드 박사에게 인사했어요. 그 사이 아랍어 실력이 더욱 늘어난 민수는 이제 사이드 박사와 더욱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드 박사는 민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자신이 아는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께 민수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언어 재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평생 구두 닦기로 살아온 자신이 민수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수 없어 항상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민수야, 할아버지는 내가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느꼈던 그 뿌듯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앞으로도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한편 그날 밤 민수 덕분에 생명을 구한 환자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할아버지와 민수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민수의 교육을 위해 조용히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응급실의 간호사들도 변했습니다. 이정의 간호사는 그 후로 어떤 환자나 보호자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의 교훈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시장 골목의 아흐메드 아저씨도 민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자신이 가르쳐준 아랍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였다니 이보다 더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냐며 기뻐했습니다. 민수야,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란다. 내가 그 다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아흐메드 아저씨의 말처럼 민수는 이제 단순히 아랍어만이 아니라 여러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하나씩 익혀가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꿈은 단순했지만 위대했어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제 더 큰 꿈으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구두 닦기 소년 민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고 민수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계속 키워나갈 것이었거든요.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민수의 뒷모습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낸 그 소년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어요.